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하던 대로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임용답건 최한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합격 설명이라고 이제 불리는 학습 전형 및 강의 설명을 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는 임용시험의 형식과 구성 같은 내용 측면보다는 이러한 임용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방법 측면에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측면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촬영할 예정이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임용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아쉽게도 다시 또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자,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지 에 관련된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나눌 이야기 순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최한솔 선생님과 함께하는 합격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이 프로파일을 만들어 봤고요. 자, 이야기 순서는 첫 번째 강사 소개예요. 자, 강사 소개, 저에 대한 소개죠. 이걸 하는 이유는 저를 소개함으로써 제가 어떤 강의를 할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목표에 대화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내용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이 목표 같은 경우는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의미에서 이 두 번째 내용을 실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재수 이상 학생들에게 많이 이제 써먹는 내용인데 당신이 합격을 못하는 이유라는 내용 있죠. 그리고 부제로는 합격을 위한 공부 방법이라 되어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것 때문에 떨어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합격한다는 의미에서 세 번째 내용 구성해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내용이 원론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한다고 하면 네 번째 내용 같은 경우는 시기별로 구체적 내용을 담고자 연간 강의 계획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초수는 필요는 없지만 중등 같은 경우 조금 더 사고력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합격을 위한 필독서 내용을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사 소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 소개 여기 보이는 게 저 맞습니다.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데 저가 맞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저를 소개할 때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자, 어떤 방법을 많이 쓰냐? 여기 나와 있는 SWOT, SWOT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강점과 약점, 기회, 위협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강점은요, 출제 예상 영역 적중 능력, 그리고 따라올 수 없는 기출 분석 능력, 그리고 수강생 친화적 마인드, 이렇게 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반해서 약점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약점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따지고 본다고 하면 약점은 아닌데 약점처럼 보인다는 뜻이죠. 자, 약점이라 볼 수 있는 게 높은 진입 문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진입 문턱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 수강생 같은 경우에는 초수보다 재수가 많아요, 확실히. 그리고 재수 중에서도 중등이 더 많죠. 그 이유가 이 강사 같은 경우에는 쉽게는 안 가르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임용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특정한 내용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암기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고력을 갖춰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암기와 이해에 너무 목숨을 들죠. 그래서 제가 수업 때 끊임없이 이 사고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수업을 들으시면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많다고 느껴지는 수업 볼륨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사들마다 소위 말해서 이론서 두께가 다 다르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많지도 않고 작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알짜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기출 분석을 통해서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왔던 거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올 내용인 것들을 모아서 놔둬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내용이 엄청 많거나 엄청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내용들을 알아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고요. 실제로 초등 같은 경우에는 알짜 교과서만 보셔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중등 같은 경우는 플러스 알파 정도 더 해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기회죠. 자, 이 기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기회라고 이제 생각한 거죠. 자, 종잡을 수 없는 시험 난이도,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TO, 늘 새로운 임용 트렌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엄청 뭐라 해야 될까? 안 좋게 들릴 수 있는 내용인데 저 입장에서는 이게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위협이라고 해가지고요. 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업에 어려움이 있고 더 정확하게는 직강의 어려움이고 여러분들 공부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바뀌는 노량진 분위기라고 되어 있죠. 뭐 코로나 때문에 서울에서 공부하실 분들이 지방에 계시고 그리고 따라서 인강을 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더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이걸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강의는 이런 것이라고 이제 정의해 봤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이 요약 자료가 있거든요. 이 요약 자료를 보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약 자료 4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강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강의 특징을 보신다고 하면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가 합격을 부르는 연간 강의 스케줄. 두 번째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기초문서 능력. 그리고 세 번째가 미착 관련 한솔반 운영입니다. 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뭐 강점, 약점, 그리고 기회, 위협부터 이제 도출해야 되는 내용인데 첫 번째 합격을 부르는 연간 강의 스케줄.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정량의 공부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해하고 그거를 암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이 이제 필요한 시험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처음에는 개념 형성, 그리고 개념 이해, 그리고 사고력 향상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연간 강의 계획이 제 수업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출분석 능력이라고 돼 있죠.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노량진에 있는 특수교육 강사 중에서 저보다 기출문제를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기출문제에 대해서 엄청 자신이 있는 편이고요. 이 기출분석이 엄청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출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누구나 1차 합격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출분석한 내용을 근거로 공부해야 될 양을 정하고 그거를 끊임없이 소화한다고 하면 말 그대로 합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이 기출 분석 능력을 키우기 위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찰 관련 한솔반 운영인데 현재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의 스케줄까지도 관리하는 그런 관리반 수업을 운영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5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보는 것처럼 직강과 인강으로 나눠가지고요. 한솔반을 운영할 겁니다. 이 한솔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스케줄과 공부 내용 등등을 관리하는 수업이고요. 직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는 것처럼 생활 습관 관리, 그리고 상벌점 관리 및 철저한 보상 시스템, 그리고 통지형 자율학습, 개별 능력에 따른 스터디 구성 및 스터디 관리 이렇게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구체적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1, 2월 수업 전에 OT들을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실 거는 직강에 참여를 하시면 이런 것들을 관리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직강 이렇게 하는데 인강은 어떻게 하냐? 인강도 마찬가지로요. 네, 똑같이 관리를 합니다. 근데 관리하는데 이게 직강처럼 우리가 오프라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클래스 1, 2, 3이나 밴드 등을 이용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의 학업 계획서를 받고 그것을 제대로 지켰는지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상벌점 관리 및 철저한 보상 시스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제 수업의 특징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에는 여러분들 얘기를 해봐야 되겠잖아요. 자, 여러분 얘기는 두 번째 목표에 대해서부터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목표에 대해서죠. 자, 이 목표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동영상 하나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방금 봤던 동영상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양국에서 관역이 2mm 차이 났을 때 그 결과가 38cm 정도 차이 나는 걸 보여주는 영상이었죠. 자, 이 영상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합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목표가 어떻게 구체적이고 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목표 같은 경우 당연히 합격이 목표겠죠. 근데 단순히 합격하겠다는 막막한 목표만으로 1년 동안의 이 힘든 시험 공부 기간을 보내기가 엄청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몰라요. 따라서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말하는 목표가 구체적이라는 된다는 뜻은 측정 가능하고 수량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목표가 설정된다고 하면 구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초등 그리고 중등으로 나눠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초등 같은 경우에는 1차 임용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과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특수교육학이겠죠. 그리고 초등이기 때문에 초등 교육과정. 그리고 이 초등 교육과정과 관련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 법들, 이때 말하는 관련 법은 장특법 등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등 같은 경우에는 먼저 보아야 될 게 교육학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특수교육학, 그리고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보고 마찬가지로 관련 법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목표가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1등을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1등을 받을 수 있는 점수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등하기 위한 필연 점수가 85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85점을 받기 위해서 배워야 될 그리고 알아야 될 내용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간 투자가 달라진다는 뜻이죠. 자, 1등을 하려고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특수교육학, 초등교육과정, 특수교육과정 관련법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때만은 열심히 본다는 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고요. 그리고 암기하고 사고력을 갖춰야 되겠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연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여러 번을 많이 봐야 돼요. 이걸 전문용어로 회독수를 늘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1등 정도 하려고 한다고 하면 뭐 시험시기 한 달 전부터 하루에 한 과목 그리고 심지어 뭐 2주 정도부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전 과목을 다 보는 경우가 생겨요. 이렇게 해야 서울 1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처음 공부하고 별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작년 합격서 기준으로 한 65점을 받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알다시피 포기되는 과목들이 생기겠죠. 보통은 여기 나와 있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포기되고 여기 나와 있는 초등교육과정이 포기돼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공부량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시간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겠죠. 중등 같은 경우에도 일단 1등이 아니면 먼저 포기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특수교육 교육과정, 그 다음에 포기되는 게 교육학이에요. 근데 1등을 하려고 하면 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목표는 구체적일수록 엄청 좋습니다. 왜냐? 이걸 통해서 구체적인 교육 방법이나 그리고 교육 내용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막연히 합격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합격하기 위해 필요한 점수가 뭐고 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뭔지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목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목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니까 다음으로 뭘 볼 거냐면 당신이 합격을 못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같은 경우에는 뭐 재수 이상의 학생들에게 뭐 설명되는 내용이고요. 그렇지 않고더라도 초수에게도 이제 고민할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당신이 합격을 못하는 이유 첫 번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합격만 하면 된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노력해도 안 된다. 이해만 하면 된다. 암기만 하면 된다. 암기는 나중에 하면 된다. 남이 하는 대로 하면 합격한다. 시험 보는 날만 다가오면 기억이 안 난다. 난 재수인데 또 기본으로 기출을 봐야 하나? 교육학 싫은데, 초과정 싫은데 특수교육학이나 보자.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떨어지는지 좀 보면 되는데, 자, 합격만 하면 된다라는 것 같은 경우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자기 관리와 그리고 자기 주변의 환경 관리가 있어요. 이러한 자기 관리와 환경 관리가 합격의 아주 기본적인데 이걸 하지 않고 합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만 잘하더라도 합격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외부 환경 관리만 잘하도록 합격하는 게 아니라 자기 관리와 환경 관리를 잘 하도록 본인 스스로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합격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나는 머리가 나빠서 노력해도 안 된다. 뭐 이 같은 경우는 영상을 한번 보고 올게요. 네, 한번 봤죠? 자,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그맨으로서의 재능이 엄청 넘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분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노력을 엄청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나는 머리가 나빠서 노력해도 안 된다. 이 말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냐면 노력을 하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본다고 하면 지금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범위는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범위가 없는 시험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출분석을 통해서 특정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배울 겁니다. 자, 이렇게 배울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자, 이걸 내가 한번 봤어요. 이거 보면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만큼을 더 보겠다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이만큼을 더 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게 조만간 또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근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열심히 더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제가 판단할 때는 제대로 된 기출 분석을 했다고 하면 더 보기보다는 기출에 나온 내용을 정말 이해하고 반복 암기하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한 노력들 같은 경우는 진정한 노력이 안 되겠죠. 헛된 노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 노력은 진정한 노력을 하면 된다는 내용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해만 하면 된다, 암기만 하면 된다.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잘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암기를 잘하는 분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이해만 하면 안 되고 암기만 해도 안 돼요. 더 중요한 건 이해하고 암기한 내용을 시험 문제에 맞춰서 다시 말해서 사고력을 유하는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만 너무 집중하고 암기만 너무 집중하는 거. 그래서 이것 또한 떨어지는 요인 중 하나가 되겠죠. 자, 그리고 암기는 나중에 하면 된다. 자, 알다시피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 암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기를 나중에 미룰 분들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한다고 하면 후반기에 엄청 힘들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암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암기를 하기 위한 소위 말해서 구조화를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암기는 나중에 하면 된다. 이것도 떨어지는 요인 중 하나죠. 자, 그리고 남이 하던 대로 하면 합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남이 하는 대로 하면 합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일단 처음에 공부할 때는 소위 말해서 이 목표까지 가는데 한 번도 안 갔기 때문에 막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갔던 길들을 살펴보죠. 이 살펴보는 걸 합격수기 본다고 얘기를 하죠. 합격수기를 통해서 내가 이 부분은 해볼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남들과 똑같이는 절대 못해요. 이런 방법들을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이제 자신만의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작업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이 작업이 힘들고 그리고
안 좋을 것 같아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이 하던 대로 하면 합격한다? 이러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 자, 그리고 시험 보는 날만 다가오면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것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데, 자, 운동 선수들 중에서 루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이게 왜 그러냐면 불안을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루틴이 필요합니다. 루틴이 없는 사람들이 시험 보는 날만 다가오면 기억이 안 난다고 늘 얘기를 해요. 왜? 불안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1월부터 자신만의 공부 방법이나 공부 습관을 찾아 나가야 돼요. 근데 이거 없이 그냥 하던 대로, 그리고 뭐 남들이 했던 대로 한다고 하면 불안감을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루틴 또는 생활 습관, 그리고 공부 습관 같은 경우를 본인들이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난 재수인데 또 기본 이론, 기출을 봐야 하나, 이렇게 있죠.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 떨어진 거는 암기를 못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늘 얘기를 해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공부하더라도 실제 여러분들한테 해당 내용을 물어보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앵무새처럼 외우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합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여러 번 도전을 할 때는 처음에는 내가 모른다는 생각에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낫고요.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나게 되겠습니다. 왜냐? 해봤던 걸 또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는 거 채워놓고 새로운 내용 보면서 높게 합격하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 이론, 기출 안 본다는 생각 절대 하면 안 되고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교육학 싫은데, 초과정 싫은데 특수교육학이나 보자. 이 내용이 있죠. 쉽게 얘기해서 본인이 잘하거나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 나온 대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우리가 하는 것처럼 밥을 골고루 먹듯이 공부도 골고루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떨어지기 쉽죠. 왜냐? 싫은 거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보기 때문에 점수가 낮게 나와요. 근데 좋아하는 거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보죠.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싫어하는 걸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좋아하거나 잘하는 걸 나중에 하시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러한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합격을 위한 공부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측정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늘 말씀드렸듯이 공부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여기 나와 있는 목표 설정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목표 설정을 할 때에는 측정 가능하고 구체적 목표를 측정하셔야 돼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나 85점 받겠다, 나 70점 받겠다. 그래 해야 이 긴 시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상적인 100% 목표가 아니라 실천 가능한 80% 목표를 세워라. 뭐 여러분들한테 학업 계획서를 받아본다고 하면요, 와, 이대로만 한다고 하면 합격하겠다는 학업 계획서들이 있어요. 근데 알다시피 그거는 절대 시행하지 못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거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 마라톤을 생각하고 접근해야 된다. 자, 그래서 뭐 1, 2월 같은 경우에는 하루 공부 뭐 4시간에서 6시간, 나중에 좀 더 늘려나가거나 이거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는요, 내가 100%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쉬엄쉬엄 하더라도 80%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업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다 합격할 거잖아요. 그렇지 못한 이유가 이러한 목표를 세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먼저 확인하라 이렇게 돼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안하면요, 남들이 보는 거 그리고 한 번도 안 나오는 거 좀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본인만 손해예요. 왜냐? 우리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어보시면 약 70% 정도는 나왔던 부분이나 나왔던 근처형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0%는 새로운 영역이겠죠. 자, 그러면 70%만 맞춘다 하더라도 꽤 높은 수준으로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거, 특이한 거를 보려고 노력하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노력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기출 분석을 통해서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걸 통해서 사고력을 높여나간다고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개 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알파를 더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뭐가 시험에 나올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그 하는 방법이 기출 분석하는 방법이죠. 자, 그리고 암기하는 내용에는 우선순위를 두고 암기하라는 내용이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나왔던 부분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나왔던 내용, 기출문제 나왔던 내용은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먼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기출 분석을 한 다음에 뭐 이론서에다가 이제 이러한 별표라든지 이러한 뭐 스티커들을 붙여가지고요 우선순위를 나누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누면 뭐가 좋냐면 처음에는 볼 때 전체 다 볼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본다? 이 중에서 다음에 나올 만한 거 한 번 더 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볼 때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번만 더 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만한 내용을 우선순위에 두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1순위는 시험 문제 나왔던 거, 그리고 2순위 같은 경우는 기출 분석을 통해서 나올 만한 내용을 보고 3순위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운 강론이라든지 새로운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간보다는 학습량으로 목표 달성치를 점검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뭐 오늘 몇 시간 공부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학습량 같은 경우에는 시간보다는 여러분들이 공부한 양으로 체크해 주셔야 돼요. 왜냐? 자, 특정한 내용을요 시간으로 한다고 하면 진도가 안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10시간 하더라도 이거 본 거와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량을 체크할 때는 공부한 양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도도 안 나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영원히 특정 영역밖에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뭐 1시간, 2시간 공부했다 보다는 뭐 오늘 지적장애 진단 부분을 볼 거다. 자, 그러면 이 진단 부분에 관련해서 당연히 내용을 다 살펴봐야 되겠죠. 이게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3시간이 걸리든. 그리고 봤다고 하면 뭘 해야 되면 이거를 내가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이거를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말과 월말에 복습 시간을 만들어 두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같은 경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내용을 배우면 일주일이 안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공부한 내용을 무조건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복습이 거창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뭐 특정한 내용을 봤어요. 그러면 자기 전에 그 내용을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말에 이번 주에 봤던 내용을 한 번 더 보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달에 했던 내용을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읽기 직전에 한 번 더 봐서 다시 기억을 채우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좀 더 편하고 배웠던 내용을 안 잊어볼 거예요. 그래서 예습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복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복습도 잘하는 게 여러분들 능력이기 때문에 꼭 복습 시간을 넣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암기는 기본, 사고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해당 내용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암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해만 하는 사람, 어떤 분들은 암기하는 사람만 있는데, 이 중에서 합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만 하는 사람보다는 암기만 하는 사람이 조금 더 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여러 번 보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해만 하는 사람은 이 암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와 암기는요, 뭘 높이기 위해 하는 말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사고력을 높이기 위함이거든요. 우리 시험 같은 경우 최근에는 기본적으로 이해와 암기하고요, 이 사고력을 묻는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만 해도 안 되고 암기만 해도 안 돼요. 이해도 하고 암기도 하고 이 사고력을 이용해서 문제에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고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고력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서브노트와 단권화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서브노트, 단권화 같은 경우 뭐 초수는 이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재수 이상에서 내가 이론서 이외에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을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서 특정한 책 한 권을 만드는 걸 이제 단권화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론서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더 볼 내용을 정리하는 거 서브노트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러한 서브노트와 단권화를 하면서 뭘 할 수 있다? 아, 이게 왜 여기 들어오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했던 이 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뭐 합격한 사람의 서브노트와 단권화 이대로 본다. 이거 보는 건 괜찮은데 보다가 이거 왜 여기 들어갔지? 이상한 데라고 한다고 하면 그 서브노트보다는 본인이 만든 서브노트나 단권화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브노트와 단권화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 놓고 이 만드는 이유가 암기 때문에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만들 때 얻을 수 있는 게 더 크다고 보고요. 그 얻을 수 있는 게 이 사고력 향상과 관련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서브노트와 단권화를 사용했을 때는 본인이 만든 걸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맥락으로는요. 문제는 많이 풀어보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해, 암기에 초점을 둔 나머지 문제를 잘 안 풀어봅니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아직 암기가 안 돼서 문제는 다음에 풀게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시험은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이 세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질 좋은 문제가 있고 질 안 좋은 문제가 있는데 뭐 질 좋은 문제는 당연히 기출 문제일 거고요. 그래서 이 기출 문제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뭐 만들거나 문제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능력이 되시면 풀어보는 게 좋고 풀어볼 때도 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거 왜 냈을까? 이게 왜 중요한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만의 공부 습관과 생활 습관을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공부 습관, 생활 습관이 없다고 하면 결국 시험이 다가올수록 불안해집니다. 이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이 루틴이라는 것 같은 경우는 일정 시간에 일정 행동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1월부터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를 통해서 시도하고 나중에 5, 6월 됐을 때 본인만의 루틴을 만드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러한 루틴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친다고 하면 훨씬 더 높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왜? 시험장에서 불안이 없었거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마음만은 초소인 것처럼 공부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 재수 이상부터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인데 자, 초수 같은 경우는 못 모르고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아는 게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딱 이 정도 게임, 아, 이런 게 있네라는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부를 할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초소인 것처럼 아, 이것도 봐야 돼. 그럼 이거 보고 자, 이것도 외워야 돼.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본인들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앞에 있는 사람이 이게 중요하고 이거 해야 된다고 한다고 하면 일단 그거부터 하세요. 이거부터 하고 본인이 필요한 거 다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배웠던 내용을 다 완벽하게 보고 추가적으로 더 확장해서 봐야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초수도 합격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재수 삼수가 합격 못할 가능성도 높아요. 그 이유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또 공부를 하신다고 한다고 하면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풀어야 되는데요. 저는 기출 문제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기출문제 보는 방법이 보통은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어요. 1단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 내용이 기출문제에 나왔네. 다시 말해서 확인하는 정도가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좋겠죠. 아, 지금 배운 내용이 이렇게도 나왔구나. 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출 분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웠던 내용이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은 어느 책, 이 내용은 어느 책, 이 내용은 어느 책 따라서 지금 이 묻고 있는 이 문제는 특정한 강론에서 냈고 따라서 답은 이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생각하는 게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용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관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문제를 보는 관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뭐를 할 수 있냐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석. 자, 문제를 해석한다는 것은 이제 출제자 관점에서 이건 이렇게 냈고 저건 저렇게 냈다. 다시 말해서 다음번에는 이렇게 낼 것이다. 까지도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확인과 분석까지 하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 해석하는 게 제일 좋고요. 이 해석을 한다고 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 1차 시험은 무조건 합격하고요. 그리고 엄청 높은 점수를 합격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년 동안의 이 기출 문제를 보면서 확인과 분석과 해석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처럼 균형 잡힌 공부를 하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말 그대로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영양소가 골고루 섭취를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공부에서 그리고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영역만 보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영역이나 내용도 살펴보셔야 하는 뜻입니다. 연결해가지고 싫어하는, 못하는 영역을 먼저 공부해라 이렇게 돼 있죠. 제 경험상 짧은 시간에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게 자기 자신이 잘하는 과목과 그리고 못하는 과목, 그리고 싫어하는 과목, 좋아하는 과목을 판단한 다음에 이 중에서 못하거나 싫어하는 과목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그에 대한 시간 투자를 많이 하시면 실제적으로 점수가 확 높아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싫어하는 못하는 영역을 먼저 공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원론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인 내용을 네 번째 공부 방법과 연간 강의 계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기별 구체적인 공부 방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 2월 같은 경우에는 처음 공부하시든 그렇지 않든 일반적인 이론을 봅니다. 뭐 기본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이론을 볼 때 여러분들이 확인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특정 영역에서 뭘 강조하는지, 특정 영역에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확인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 방금 얘기했던 기출 문제에 대한 확인 내용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에서 이게 나왔구나, 이 내용에서 이게 나왔구나를. 그리고 6월 3, 4, 5, 6 동안에는 이러한 이론에다가 뭘 한다고? 심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말하는 심화 정리는요, 우리가 1, 2월에서 예를 들어서 이 4칸을 배웠다 치고요. 이 4칸 중에서도 이 정도 내용을 좀 자세히 다뤘다고 본다고 했을 때 3, 6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내용을 보는 거죠. 이 많은 내용을 볼 때에도 기본적으로 했던 내용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될 내용들을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기출 확인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 기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7, 8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이론, 내용을 정리하고 암기를 하면서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이 확인할 때 초수나 공부를 별로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했던 내용을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봐야 돼요. 그리고 능력이 되면, 여력이 되면 조금 더 볼 수는 있어요. 조금 더. 그렇지만 1차를 합격했거나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더 봐야지. 남들보다. 기본적으로 강조했던 내용과 남들이
안 보는 내용까지도 이런 식으로 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남들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여건과 자신의 능력에 맞춰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이때도 뭘 해야 되냐면 기출 분석을 계속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9, 11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봤던 내용인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을 봤다고 쳤으면 이 내용에서 약간 모자랐던 부분을 좀 더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봤던 내용을 확실히 인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때만에 열심히 본다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면 보통 9, 10월 정도 된다고 하면 특수교육학이나 뭐 교육학 아니면 뭐 초과정 이런 내용들을 보통 한 달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영정정을 다 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1회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1회독 횟수가 많이 늘어날수록 좋아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1, 2월부터 뭘 해야 된다고? 구조화한 다음에 이거를 이해를 하고 이거를 이때부터 암기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1회독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능력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 합격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학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시험치기 뭐 일주일 전 같은 경우 3일에 한 번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1, 2월 같은 경우는 기본 이론과 기출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서 일정 내용을 구조화하셔야 돼요. 그래야 뭘 할 수 있다고요? 나중에 이거를 암기하고 인출하기 편합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화된 상태에서 3, 6월 달에는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살을 붙여 나가서 조금 더 늘려나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7, 8회는 더 이상 살을 붙이는 게 아니라 본의 능력에 따라서 지금 외우고 있는 이 구조화된 내용을 조금 더 정교화하거나 아니면 좀 더 편하게 인출할 수 있도록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9시월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이때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끊임없이 반복을 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시험에 적용할 수 있도록 뭘 해야 된다? 사고력을 키우셔야 되겠죠. 이게 1차 합격하기 위한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 2월부터 이거 뭐 심화 정리, 내용 암기 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1년 동안 보통 10개월에서 11개월 동안의 긴 레이스이기 때문에 호흡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고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이대로 하시면 되고요. 뭐 재수 이상인 분들 같은 경우는 1, 2월 내용에 조금 더 심한 내용을 아니면 자기가 부족했던 영역을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부 방법을 도울 수 있는 연간 강의 계획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연간 강의 비율을 보시면 지금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1개월 같은 경우 기본기 탄탄반이라고 해서 기본반이고요. 이 수업 같은 경우 특수교육학 알짜교과서를 바탕으로 특수교육학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강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전자치파를 이용해가지고 알짜교과서를 상세하게 배울 겁니다. 이 상세하게 배우는 게 뭐 다른 사람들의 1, 2월 수업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내용이 뭐냐? 방금 얘기했듯이 구조화를 돕기 위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확장되는 영역을 줄이기 위해서 좀 많은 내용을 접근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1, 2월 동안에 열심히 기본 이론을 봤다고 하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 3, 4, 5, 6 동안에 심화 내용 정리도 하고요. 기출 문제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수업으로 나눕니다. 자, 첫 번째가 기출 분석을 위한 심화 완성반이고요. 두 번째가 사고 확정을 위한 기출 분석반입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을 위한 심화 완성반 같은 경우 1, 2월 달에 배웠던 내용에 추가적인 생강론이라든지 조금 더 봐야 될 내용을 붙여가지고요. 전반적인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수업이고요. 그리고 사고 확정을 위한 기출 분석반 같은 경우에는 2009년부터 2021학년도 기출 문제를 풀이가 아닌 뭘 한다고 분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단거나와 서브노트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3, 4, 5, 6 중에서 6월 달 같은 경우 기출 분석을 위한 심화 완성반이 끝나고 그 남는 시간에 뭘 할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교육과정과 교직 논술 관련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7, 8월 수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두 개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가 영역별 문제 풀이를 통한 내용 암기반, 두 번째가 문제 적용을 위한 연도보 기출 문제 분석반입니다. 자, 영역별 문제 풀이를 통한 내용 암기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어떻게 이걸 외웠니 안 외웠니 확인하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특수교육학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적중률 높은 영역별 문제 풀이 및 답안지 작성 방법을 알아보는 강의예요.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기출 문제에서 적중 영역 내용이 많은 부분이 7, 8월 수업에서 다뤘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7, 8월 수업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출 분석반 같은 경우 우리는 3, 6월에서 이제 영역별 기출 문제를 봤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영역에서는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연도별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교육학이랑 초과정 그리고 교육과정 문제들이 섞여져 나오기 때문에 이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사고 능력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답안을 작성할 것인가까지 확인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9시월 같은 경우에는 뭐 초등과 중등 나눠서 모의고사를 할 텐데 이 모의고사에서 중점적으로 할 게 뭐냐면 당연히 새로운 내용보다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와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1차 시험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특강으로 2차 내용을 할 거고 심층 면접과 그리고 수업 시험, 지도안 작성 방법에 대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5번째 합격을 위한 필요성입니다. 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초수는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재수 이상에서 남들이 잘 안 보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사고력을 조금 높이고 싶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나눠드렸던 자료에 상세히 적어놨고요. 이 중에서 별표 3개 된 게 있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읽어볼 생각이 있다고 하면 해당 책 같은 경우는 읽어보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험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책이 중요한 정도를 표시해놨으니까 한 번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학습 전략 및 강의 설명회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중에서 이제 궁금했던 내용이라든지 질문거리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여기 나와있는 카페 주소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어요.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힘든 특수교육 교육과정과 장특법 관련된 내용을 업로드 해놨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라고 올려놨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올해 시험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저를 이런 식으로 평가해 주었으면 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네, 지금까지 임용닷컴의 최한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